이번 주 뉴욕시에서 체감온도 11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가 뉴저지주에 이어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갱신 심사로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했으며 1,000만 명이 더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수진 재외선거관이 최대한 많은 재외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뉴욕시에서 체감온도 11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큐웨더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시 일대의 체감온도가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올여름 뉴욕시의 첫 폭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0도 이상의 폭염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일은 체감온도가 80도 중반대부터 90도 중반으로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88도, 목요일 92도, 금요일 93도, 토요일 90도로 예상되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체감온도가 모두 100도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염이 서부와 남부에서 지속되다 중서부로 퍼지면서 이번 주 동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행히도 오는 일요일에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말을 기점으로 폭염은 한층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 뉴저지주가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스태튼 아일랜드도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비토 포셀라 보로장은 어제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교통혼잡료 부과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에게 재정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송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베라자노 브릿지와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곳이라며 MTA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스태튼 아일랜드를 간과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전철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페리 혹은 차량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주 MTA 위원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교통혼잡료 추진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 하원의원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의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 스태튼 아일랜드도 어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갱신 심사로 이미 27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했으며 이달 내에 1,000만 명이 더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270만 명이 이미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뉴저지주 등 11개 주가 이달 내 자격 심사를 실시해 약 1,00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32개 주의 갱신 심사에서 59%는 재연장 허가를 받은 반면 41%는 자격을 잃는 등 10명 중 4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탈자 41% 중 75%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되지만 재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갱신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심사 결과 텍사스주가 50만 1000명의 자격을 박탈했으며 플로리다주가 30만 3000명, 아칸소주가 20만 7000명, 애리조나주가 20만 명 등으로 집계됐고 조지아와 버지니아, 펜실베니아가 각각 9만 7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올해 1,500만 명이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00만 명은 자격이 있음에도 재심사 신청을 안 해 탈락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메디케이드 갱신 신청 없이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3년간은 수혜 자격이 자동 연장됐고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각주 정부가 다시 갱신 심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년에 뉴욕 일원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수진 재외선거관이 최대한 많은 재외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0일 본방송을 방문한 김수진 재외선거관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다며 최대한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선거관은 뉴욕 일원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 홍보에 힘쓰는 것은 물론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 독려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재선거인 신고 신청 기간에 신고 신청을 하셔야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 신청하셔서 내년에 투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홍보 분야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거관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관심이 덜하지만 지역 및 비례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은지를 선거 참여로 알리면 좋겠다고 김 선거관은 덧붙였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사실은 대선에 비해서는 약간 적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분야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요. 김 재외선거관은 2000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중앙선관위 인사과장, 홍보과장,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 총기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최소 3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최근 4일간 9건의 각각 다른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최소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에는 시카고 5번 그레셴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16세 소년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노스론데일 지역과 사우스 캐지 애비뉴, 사우스 마시필드 애비뉴 등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3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리틀빌리지 인근 한 차량 안에서 총격을 당한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시카고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지만 최근 총기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AP통신은 지난 주말에도 총기 사고로 4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약 200개 교육청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교육청들이 SNS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에 현재까지 미국 내 전역 200여 곳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들까지 합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습니다. 미국 내에는 지역교육청이 13,000여 개 있어 소송에 참여할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담배만큼 나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카운티 낸시마지 교육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심각해지면서 교사들은 학생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한 학교 화장실 기물 파손 챌린지처럼 학교의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치자금 기부자가 턱없이 적어 공화당 후보 토론에도 참석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펜스 전 부통령이 기부자 4만 명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탈락될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토론회는 다음 달 2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며 이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전국 단위 여론조사 3건에서 최소 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고 최소 4만 명의 정치자금 기부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펜스 전 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1% 지지율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부자 4만 명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 전 부통령은 최근 뉴햄프셔주 행사에 참석해 오늘 밤 단 1달러라도 기부해달라, 오늘 자기 전에 제발 1달러나 아니면 그 이하라도 무조건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이처럼 고전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머지 공화당 지지자를 싹쓸이하면서 나머지 주자들에게는 관심이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준이 물가 상승 목표치를 3%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추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목표는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둔화시키는 것이지만 목표치를 다소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연준이 내일과 모레 회의 뒤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99.8%로 예측하는 등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이번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지막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과연 이번이 마지막일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고집하느냐 아니면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3%로 떨어졌지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여전히 1년 전보다 4.6% 오른 상태여서 연준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목표치가 2%지만 2025년까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2% 달성이 사실상 힘든 만큼 3% 선을 용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긍정적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망했습니다. 제러드 번스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드노믹스는 현재의 긍정적 추세를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번스타인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만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1년간 실질 임금이 증가했으며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다소 시차를 두고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전기차 투자 확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런 투자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가진 모멘텀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새로운 경제 추세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다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성과를 인정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재지인 미시건주 앤아버가 미 전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전국 150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2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학력 수준 등 11개 부문을 조사한 결과 미시건주 애나버가 총점 94.71점으로 1위에 올랐고 90점을 넘은 도시는 애나버가 유일했습니다. 애나버는 교육 성과, 교육의 질, 인구 대비 고등학교 졸업 비율, 전문대 졸업 비율, 대입 비율, 학사 비율, 석사 비율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또 2위는 산호세 및 산타클라라 지역, 3위는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며 4위는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5위는 워싱턴주 메디슨 지역이 차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렌 및 채플이 6위, 같은 주에 랄리가 8위에 오르는 등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강세를 보였고 보스턴은 7위, 시애틀 지역이 9위, 텍사스주 어스틴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트렌턴이 15위로 가장 높았고 뉴욕주에서는 알바니가 18위를 기록했으며 뉴욕시와 저지시티 등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26위에 그쳤습니다. 미국인들의 예금 잔고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아졌으며 이 같은 예금 여유가 경기 침체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고객 9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미국인들의 은행 잔고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4월보다 4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0%에서 최대 15%가 많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팬데믹 이전 10년간 고소득층은 약 27일간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2021년에는 43일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 측은 코로나19 이후 보조금 및 세금 환급 등 부양책으로 은행 저축이 늘어났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보복성 소비로 지출이 늘었지만 다시 팬데믹 이전에 짜임새 있는 지출로 전환되면서 계속 높은 잔고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얼리버드 국가, 다시 말해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조조국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차지한다는 얼리버드 트렌드가 미국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너 파티는 저녁 5시에 시작해 7시면 끝나고 이에 맞춰 식당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영화 상영도 저녁 8시나 9시에는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고 하루 영업을 끝내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당을 방문했던 우버 승객들을 분석한 결과 오후 4시 때에는 10%가 늘어난 반면 밤 8시 이후에는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을 중심으로 미국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 오후 5시면 직장이나 집에서 나와 가까운 식당에서 혼밥과 혼술을 즐기고 6시 전후에 운동까지 마친 후 8시 전에 귀가하고 있는 경우가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밤 9시 또는 10시에 만나 밤새 놀다 새벽 3시에 귀가하는 20대 올빼미족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은 금요일 마지막 공연 시간을 8시에서 7시로 1시간 앞당겼고 뉴욕 영화관은 상당수 심야 상영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관람객의 75%는 저녁 8시 이전에 영화를 본 사람들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45%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주상 복합 건물 개발과 관련 LA 시의원에게 뇌물 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류회사 사장 58세 이대용 씨에게 징역 6년 실형과 벌금 75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의 월북과 관련 유엔 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어제 공식 확인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에미트빌 거주 42세 남성이 지난 20일 9세 친조카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올해 범인을 제외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401건 발생, 올해가 총기 난사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며 LA는 57위, 뉴욕은 69위에 그쳤고 서울과 부산이 뉴욕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아메리카의 글로벌 증권 분석가인 웜시모아는 애플의 공급망 채널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아이폰 15 출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4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1일 개봉한 바비가 첫날 7,050만 달러로 흥행 수입 1위, 오펜하이버는 3,300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미션 임퍼서블은 556만 달러로 3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지난해 1,000조 원에 근접했는데 이 자산 규모가 중단기적으로 GDP의 56%로 늘어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의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으나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5분, 해지는 시간은 오후 8시 18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